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FOMC 의사록 공개부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에 우리 시장은 좀 차분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511선에서 강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14선에서 약보합으로 마쳤는데요. 그 안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건 오늘도 역시 신규주인 에코프로 머티였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에 도달하더니 오늘장에서는 장중에 1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장 후반에 처음으로 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정책 테마주들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특별히 큰 모멘텀은 없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어떤 종목들 체크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내 계좌 속 고민들 전문가님과 함께 시원하게 좀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열려 있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네. 정말 어떻게 우리가 좀 주도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모멘텀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모멘텀이 쏠리고 있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정치 관련주로서 한동훈 테마가 꽤 큰 폭으로 올라가길래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엔 월요일 날 시장에서 조금 반대적인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힘이 조금 작아지기는 했지만 정치 테마주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을 테고요. 그 외에도 오늘 갑작스럽게 덕성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거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CCS도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니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엔 덕성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신성 델타테크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올라왔었는데 오늘 시간의 단일가로 봤을 땐 윤 대통령이 지금 외국으로 나가 있죠. 국빈 방문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풍력 발전에 대한 1.5조 원 정도의 투자를 받게 되는 상황과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중에 철도 관련주들이 시작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해서 시작할 겁니다.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다른 종목들 중 어느 종목도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휩소 현상에 주의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매매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 한번 2,502.37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엔 다시 2,502.37포인트 위로 올려놓으면서 지수가 끝났다는 건 아직까지 코스피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주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의료 AI 쪽으로는 수급이 이미 쏠려 들어갔었고 하지만 여기에서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인 뷰노와 루니 또한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셔야겠지만 그 외에도 올라가지 못한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상승을 시작은 했지만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방면으로 여러 테마들의 여러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지켜보셔야 단기 트레이딩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는 설명과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선별하신다면 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겠지만 정치 테마주는 이미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중에 키 맞추기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빠르게 상승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하락 횡보를 하기 때문에 상승을 끝낸 이후에 진입하신다면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치 테마주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아직 시장에서는 좋게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들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셨던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주 앞으로의 흐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종목들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내가 가진 종목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고민들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싶다, 솔루션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지금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지금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인데요. 신성 델타테크 궁금해요 전문가님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8,750원 그리고 비중은 15% 담으셨는데 지금 손실 중이셔서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신성 델타테크는 결국엔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존재했습니다. 2차 전지와도 엮여 있고요. 로봇 관련주와도 엮여 있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줬었던 건 결국엔 덕성이 상승하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초전도체 관련주 중 대장주였었던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가 올라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48,75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바라봤을 때 5만 원을 넘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붙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비중 5%를 48,750원이 넘어가는 BEP 가격을 49,000원으로 잡아놓고 49,000원에서는 비중 5%를 먼저 약익절 하신 이후에 남은 물량을 가지고 조금 더 긴 거리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도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바라봤을 때 5만 원에서 한 번 더 비중 5%를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시점에 지지부진했지만 박스권을 그렸던 가격 구간이 4만 원부터 6만 5천 원 사이입니다. 그 말인즉 5만 원을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박스권의 중단으로 바라봤을 때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올라가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49,000원, 5만 원에서 비중을 5%씩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5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남은 물량 전량 익절하시는 방법으로 신성 델타테크는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고점은 높아져 있지만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그 말은 변동성이 커져 있지만 이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텐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질 것이냐 아니면 고점이 높아지면서 저점이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둘도 아니라면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서로 상반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건 시장에서 아직까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신성 델타테크는 이미 너무나 큰 폭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과거 시점부터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의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2만 원대를 이탈해야 됩니다. 15,000원 정도까지 내려와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격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상승 추세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손절하셔야 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손절선은 최종적으로는 3만 원을 이탈할 때에는 무조건 매도하셔야겠지만 이번에 상승 추세로 연결되려고 하는 움직임과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이 양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위로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49,000원, 5만 원, 5만 5천 원이라는 이 가격을 꼭 기억해 주시되 49,000원을 넘어서 5만 원까지 가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땐 49,000원에서 전량 익절 5만 원을 넘어갔는데 5만 5천 원까지 못 올라갔을 땐 5만 원 혹은 49,000원에서 전량 익절하셔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아주 꼼꼼한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상담 주셨을까요? 네, DH 오토웨어요. DH 오토웨어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3,355원에 33%요. 아, 3,355원에 33%요. 네, 네. 아, 지금 좀 많이 손실 중이시네요. 네. 네, DH 오토웨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음향 그리고 영상기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문가님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오토웨어 매수하신 게 언제쯤이실까요? 여름이었는지. 올해 그랬던 것 여름에 같아요. 매수하신 거예요? 네. 아, 네. 뭐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 종목을 매수하시게 된 이유 같은 게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타 방송에서 이 말씀하셔서 보고서 했는데 쭉쭉 해서 내려갔어요. 이제 어떤 전문가분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셔서 진입하신 게 맞으시죠? 네. 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DH 오토웨어가 저점은 더 낮아요. 저점은 1,845원이라는 역사적 신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기업 분석에 보시면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가 2022년에 흑자로 다시 전환이 됐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종목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잖아요. 그런데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장은 지금부터 점점 더 좋아질 텐데 DH 오토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하락했었던 가격 구간이 제 생각에는 추석이라는 악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더 내려오는 그 상황을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안 붙어요. 거래량이 없으면 시장에서는 절대 그 누구도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 정도면 저점인데 이제부터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종목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서는 더 내려가면 큰일 나니까 매도하자라는 심리가 더 많아요. 네. 오늘 그렇다면- 조금 오르길래. 네, 제가 드릴 말이 뭐가 될까요?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혹시? 조금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본전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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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보시면요. 3,355원 이 가격이 정말 중요한 가격이에요. 자, 차트에 동그라미를 쳐서 보여드릴게요. 과거 시점에 지지선이었다가 저항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더 과거 시점으로 가보면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이 됐었던 가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기간은 과거에도 되게 긴 시간 동안 걸려서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됐었던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해당 종목이 이 가격까지 못 올라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기간을 더 길게 투자하실 수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해당 종목이 움직임으로 봤을 때 2년 이상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7,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네, 7,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보통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지만 이자가 너무 작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식을 하는데 3,355원에 넣어놨을 때 1년 지났을 때 10%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러면 3,700원 정도잖아요? 네. 하지만 2년 정도 됐을 때 내가 이 정도는 더 욕심을 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리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3,700원에 10%면 4,200원 정도면 만족스럽겠죠? 그런데 시간이 더 걸려서 3년 정도 됐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4,700원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을 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건 선을 그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그 자리까지 올라올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투자를 해도 기다리기가 마음 편할 텐데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기다리라고만 하면 그 말은 전문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뒤로 과거 시점으로 또 조금 돌려보면
부딪혔었던 가격 구간이 지속적으로 7,0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보다 더 과거로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7,000원이 와요. 그런데 7,000원을 못 갔을 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때 가격을 보여드리자면 6,000원, 6,500원 그 위에요. 6,600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적이 있다는 말은 한 번 크게 쏘아 올렸을 때 7,000원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6,500원은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건 3년을 투자했을 때 4,700원까지 매도를 잡아라라는 건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에 투자했던 것보다 더 크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으로 안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제시해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맥시멈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을 7,000원으로만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해야 하는 자리가 된다는 건데 그 가격까지 보지는 마세요. 너무 더 길게 바라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욕심이 나도 3년이라는 기간 안에 6,000원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 한 가지 더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율은 지금 없어요. 그 말은 이 종목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적인 요소로 봤을 때 점점 시장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자율주행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너무나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2024년과 2025년에 AI에 큰 돈을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의 시장 판매 정도가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 시장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000원까지 보진 않으시더라도 6,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너무 단기간에 올라가 버린다고 했을 때에는 무조건 매출액의 성장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단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자본금이 770억인데 시가총액이 688억이라면 저평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이 초전도체가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려면 앞으로도 20, 30년 지나야 될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냐?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아니죠. 못 하셨죠? 안 해봤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죠? 네.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율주행 시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내려왔어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2021년부터 계속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바닥이 잡혀지면 똑같이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7,000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2021년, 22년, 23년을 지나왔죠? 그러면 네. 24년, 25년, 26년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만 투자 금액이 크신 것과는 별개로 은행에 투자했던 것보다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놓으시고 해당 종목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는 그 흐름을 조금 마음 아프시더라도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내 본전이 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쭉 끝까지. 네. 그러셔야만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기 때문에 7,000원까지는 욕심입니다. 과욕이기 때문에 네. 7,000원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6,000원에서는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검은색 지지저항선의 가격을 설명을 드릴 건데 6,125원의 가격이 있거든요. 이 가격이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보다 전이면서 라운드 피겨가 되는 6,000원에서는 매도를 해보시고 이 종목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네, 고맙습니다. 이해가 네. 안 되시는 부분도 없으시죠? 네네,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DH 오토웨어까지 전략 짚어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종목 상담 어떤 종목으로 신청해 주셨을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11,500원에 14% 갖고 있어요. 아, 11,500원에 14%. 이 종목 오늘 아니, 굉장히 많이 오른 11,000 종목이죠. 11,000 추가 매수해가지고요. 네네. 11,115원이요. 오, 일단 매도 타이밍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네네. 예, 궁금해서요. 네, 전문가님 해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거 이렇게 좋은 가격에 잡으신 거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게 있을까 싶은데 어떤 이유로 사셨을까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존재하는 기업이잖아요. 예, 예, 예. 아니,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네. 뭐, 누가 좋다고 해서, 그래갖고 잡았거든요. 근데 많이 못 잡은 게 조금 아쉬워요. 아, 많이 못 잡은 게 아쉬우세요? 많이 안 잡으시는 게 맞은 종목입니다. 자, 왜냐는 그래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초전도체 네네. 관련주로 올라갔었다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네네. 최근에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가격적인 저항선이 13,500원이에요. 13,500원이요? 거기까지는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상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기업이고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네네.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기업 분석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매출액이 네네. 거의 배수 가까이 증가되고 있었잖아요. 2020년 465억, 뭐 2021년 네네. 819억, 2022년 1310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만큼 네네. 영업이익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 상황. 하지만 네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고 가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 146%, 유보율이 1209%라는 건 8배 정도로 기업조차 튼튼한데 한 가지 더 기업이 상장된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2년 반 됐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요. 아, 이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가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높아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한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에코프로만 네네.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에코프로를 찍어보면 차트의 모양은 똑같은데 최근에 에코프로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네네. 모양이 달라졌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전지 네. 관련주였지만 지금부터는 반도체 관련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하는 대목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렇다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더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1차 분할 매도의 자리를 13,500원으로 잡으시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 분할 매도 자리는 15,000원까지 높여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000원이요? 13,500원에서 1차 분할 매도를 얼만큼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4%만. 4%요? 네, 그러면 비중이 14%에서 10% 남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 중에 5%를 15,000원에서 매도하시는 겁니다. 15,000원이요? 네. 네네. 그리고 남은 물량을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저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파란색 저항선의 네네. 가격이 18,440원이에요. 18,440원이요? 그러면 18,440원이 아니라 18,0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네네. 13,500원, 15,000원, 18,000원 총 세 군데 매도 시점이 나오죠.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하고 초전도체와 연결성이 생겨버리면 다시 평균 단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렇게 네네네. 되면 11,115원의 평균 단가가 있으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손실을 보지 않고 매도하려면 11,160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가격이 조금 애매하니까 11,200원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최저점을 잡아 놓으시고 13,500원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13,500원에서 4%의 물량을 매도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13,500원을 찍고 주가가 다시 11,200원까지 내려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남은 물량 전부 다 파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네네. 13,500원에서 1차 매도를 했는데 15,000원까지 올라가면 15,000원에서 네. 2차 매도가 되겠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13,500원 이탈하면 다시 전량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이유가 뭐냐면 내려갈 때는 우리가 이미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수익을 못 내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5,000원까지 올라갔는데 13,500원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가면 수익을 좀 덜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올라갔다가 13,500원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면 15,000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데 네네. 못 넘어가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는 이 정도 수익 냈으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40% 수익 냈으니까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육은 금물이기 때문에 분할로 네네. 제가 정해드린 가격 세 가지 있죠. 13,500원, 네네. 15,000원, 18,000원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감히 해당 종목의 적정 주가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정 주가는 이미 넘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 종목의 적정 주가는 7,000원입니다. 아, 네네. 그런데 이미 그보다 너무 높이 올라와 있죠. 네네. 그래서 이미 과육의 구간에 올라와 있지만 여기서 수급이 붙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적정 가격 구간을 전고점까지는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주가를 올리는 그 가격 구간마다 우리는 매도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나오자는 건데 기간은 얼마 안 걸릴 거예요. 18,000원까지 빠르면 제 생각에는 내년 2월, 3월 전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아, 네네네. 하지만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11,200원에서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어도 좋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까지 2차 전지의 때가 묻어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시원한- 레이크 머티리얼즈 정리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전화 상담 이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인수 웨이버 시스템이요. 인스 웨이브 시스템스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고요. 네. 매수가는 23,000원. 23,000원이요. 10% 예, 예. 담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임성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오늘 사셨어요, 혹시? 오늘 아니고요. 먼저 내려올 때 샀는데 사고 나니까 계속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저걸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정말 잘 기다리셨어요. 정말 저도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랑 한 종목이 네. 더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네. 당시에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이 같이 상장이 됐었잖아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네. 상장되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밀리의 서재가 나왔었는데 두 종목 다 네. 너무 내려가기만 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네. 매수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예. 평균 단가가 5만 원 넘으시는 분들이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그러죠. 네. 근데 인스웨이브 그래서- 시스템즈가 이번에 올라가기 시작한 게 지난주 네.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였었잖아요. 예. 근데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결국에 정치 테마예요. 네, 정치 테마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시가총액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도 나쁘지가 않은데 문제가 되는 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 궤도를 그리기에 가장 적합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서 주가가 이탈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조만간 올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파동에서 정치 테마주라고 못을 박으려면 결국엔 지금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DTNC랑 DTNC RO가 있었죠? 네. DT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일 상한가를 갔던 가격 아래로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시간에서도 4%나 빠졌다라는 게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봤을 때 이제는 한풀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2차 상승이에요, 이번이. 그 말이 즉 진짜로 출마를 결심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출마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가 마지막 3차 파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23,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던 오늘 매도를 못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는 가나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죠. 네. 가나보다 그러지. 네. 그런데 아이고, 못 갈 네.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네. 지금부터는 밀리의 서재랑 같이 보세요. 종목 중에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이 있어요. 물론 예.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지만 상장됐었던 그 시점의 종목들이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테마이지만 같은 테마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근데 밀리의 서재를 보시면 비슷한 가격 구간에 있어요. 그죠? 예. 가격 구간에 있는데 밀리의 서재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어놓고 거기서부터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네. 올라가는 이유는 지수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수가 삼성전자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최근에 막 내용들 많이 나오고 제약 바이오주들 막 내용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부터는 상승장의 시작입니다. V자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올라갈 때마다 정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테마의 종목군들, 섹터의 종목군들을 매매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이 올라가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3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 이상은 못 간다 생각하고 전량 매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수 웨이버 시스템이요? 네. 3만 원까지만 그냥 보세요. 갖고 있을까요? 난 지금 또 걱정이 돼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지금 더 갖고 기다려야 되나 지금. 기다리셔도 괜찮은데 욕심 부리지 마시고 3만 원까지만요. 3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30%는 되잖아요. 그죠? 예. 3만 원까지만. 그 이상은 욕심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파동이 시작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건 시가가 상장된 첫날의 저점이 3만 3,050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저점까지 올라가면서 수급을 만들어서 개미 털기가 아니라 세력들이 털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3만 원에서 물량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닌데 난 이 정도 수익을 만들어도 괜찮아. 이미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고 나가자 생각하시고 3만 원에서는 정리하기로 저런 약속을 하시죠. 그럴까요? 네. 저는 그 전에도 그만 해버릴까 전문가님 또 얘기하시는 게 너무 위험해서. 위험하긴 한데 지금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는 그 누구도 네.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올라갔을 때 위험한 자리가 33,000원에 있으니까 우리는 3만 원에서 매도하기로 하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는 아이고.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2만 원 이탈할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니까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2만 원 내려갈 때 방송에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럼 그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스 웨이브 시스템스 3만 원 목표가 주셨고요. 손절 라인 때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포스코 엠텍이요. 포스코 엠텍이요. 매수가 네, 비중 3만 원. 어떻게 되실까요? 3만 원에 15%요. 3만 원에 15%. 지금 네.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전문가님. 2차 전지 역시 궁금하신 분 있으실 것 같았는데 오늘도 네. 연락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에는 네. 안 여쭤봐도 맞겠죠? 2차 전지 관련주로 구매하신 거. 네, 네. 네. 근데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3만 원까지 올라오면 전량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선을 그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차 전지의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네.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쭉 내려왔죠? 네. 근데 이 내려올 때는 결국엔 우리나라 지수 상황 자체가 안 좋으면서 쭉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었을 때 매수하셨을까요, 혹시? 매수한 지 몇 개월 됐어요. 그러세요? 아마. 근데 이번에 네. 올라갈 때 그 공매도 금지되면서 올라갈 때 매도를 못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은 3만 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도 가격을 3만 200원 정도로 잡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가 되는 건 이미 거품이 너무나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더 크게 바라보시고 더 길게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꺾여버리게 되면 내려갈 자리는 13,000원입니다. 손실이 너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코 관련주들과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지금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라고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도 테슬라 자체로 봤을 때 자율주행과 전기차의 판매량은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계속 팔릴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괜찮은데 2차 전지 관련주라는 이름으로는 리튬 가격 자체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내려갈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도 손절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 3만 3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3만 200원에서 물량을 싹 다 정리하시고 그렇다면 뭐 한 만 원, 2만 원 이렇게밖에 수익이 안 나시겠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만 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27,000원 넘어갈 때 전화 한 통만 더 주세요. 27,000원 넘어갈 때요? 네, 27,000원 네, 넘어갈 때 전화를 주시는 이유는 여기에서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가격 24,000원에서 27,000원까지 올라가는 캔들의 모양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 모양이 나올 때 거래량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보고 3만 원까지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정도에서 10%의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거든요. 네. 27,000원 오면 전화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스코엠텍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열심히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들 해결해 주셨는데요. 종목 상담 아쉽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기회는 지금 타임특가 종목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앞서서 종목 상담 시간에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손길을 좀 받고 싶었는데 미처 참여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방법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방 지금부터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는 박스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시고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래에 나가고 있는 8784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나오고 있는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문자 주셔도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와, 제가 보니까 기본으로 두 자릿수는 기록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툴젠으로 49%가 넘는 수익률, 그리고 칩스 엔미디어는 지금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 어떻게 기록을 하셨는지 그 비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툴젠입니다. 제가 툴젠을 설명드릴 때 11월 9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돼서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중에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은 없습니다. 툴젠이 유일합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인즉 한 번은 크게 터질 것이다. 왜? 유전자 또한 결국엔 바이오주랑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그런데 지수가 성장할 때 제약 바이오주들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유전자 가위 관련된 내용의 뉴스들이 한 번 더 부각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급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전자 교정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바로 툴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툴젠의 차트를 보시면 이때예요. 포착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기둥이 없지라고 궁금하시죠? 왜 그랬냐면 툴젠이 포착됐었던 날 설명을 드렸었는데 포착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큰 폭으로 변동성이 생기면서 기법의 빗기둥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가 베팅했을 때 기준으로 빗기둥이 살아 있었다라는 건 그 가격 구간에서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우리가 종가 베팅했었던 가격은 49,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만 원까지 와 있죠. 심지어 뭡니까? 더 크게 7만 원까지도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종목이라는 걸 직접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왔는데 내일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는다면 결국엔 휩소 현상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한 도약의 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쥐꼬리만큼 붙었습니다. 그 말인즉 아직까지 갈 길은 많지만 어떻게 갈 것이다?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격 구간에서 조금 놀다가 우상향을 하겠다라는 종목이 바로 툴젠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유전자 가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하지만 아직 두 번째일 뿐입니다. 상승 추세로 봤을 땐 첫 번째 상승으로 보여지시나요? 아니죠.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가 1차 상승 파동이었어요. 그리고 2번이 2차 상승 파동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3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횡보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 또한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드릴 거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면 정보 받아가시면서 2차 상승이 끝나가는 지점과 3차 상승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의 저점을 포착해서 진입할 수도 있는 종목이 툴젠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칩스앤미디어. 오늘도 어제도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 마찬가지 11월 9일 날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최근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를 상승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지만 오늘 엔비디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면 이런 캔들의 모양이 안 나오는 게 맞았을 겁니다. 모두 이해가 가시죠? 결국 칩스앤미디어가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상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9일의 종가가 18,02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이 움직임 18,250원인가요? 지금 가격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000원 조금 넘는 가격.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 움직임으로 봤을 때 끝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막둥이 전문가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도 기법이 없어도 종목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디에서? 파란색 저항선을 이날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파란색 저항선을 넘기는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무엇이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진입하기는 뭔가 위험해 보이죠? 우리는 여기서 잡아도 됩니다. 28,200원에서. 왜 여기서 잡을 수 있느냐? 전고점을 넘어가면 더 큰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왜? 너무 높다라고만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높은 자리인데 여기서 어떻게 상한가를 가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종목들은 말이죠. 상한가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간 이후에 그 다음날 갭을 띄우면서 음봉을 만드는 거예요. 음봉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음봉을 만들었었던 윗꼬리가 과거 시점의 저항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 여기서부터는 내려갈 것이다라. 그러면 칩스앤미디어의 마지막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 어땠습니까? 153만 9천 원까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153만 9천 원을 찍은 날 어떻게 됐나요? 큰 폭으로 무너지면서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칩스앤미디어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테마는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너무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놓은 고점을 자율주행 레벨 4가 나올 때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수급을 붙이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 자리를 지금부터 만들어 놓는 게 이상적인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관점의 자리가 나온다면 제가 언급 드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선익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OLED, 롤러블 폰,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최근엔 롤러블 폰은 아직은 아닙니다. OLED는 점차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두각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OLED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건 보통은 1월에서 3월 달 사이에는 이슈가 터지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 AR, VR 고해상도용 마이크로 OLED 증착기 시장에서 양산용 300mm 웨이퍼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에서 관심도가 큰 종목이다. 그리고 모멘텀으로 봤을 땐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 판매 업체와 연구 장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계약 금액이 7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최근 매출액의 10% 조금 안 되는 규모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그만큼 안 되겠지만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 따라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전 세계 MS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점차 상승하기에 좋은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테마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테마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금방 식는 종목. 하지만 한번 올라갈 때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빠르게 올라간다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련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원익큐브, 다보링크 등이 있는데 관련주 짧게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관련주인데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왔었던 시장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하락 추세. 하지만 급한 식으로 반등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진입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녹스 첨단 소재는 FPCB 관련주, 스마트폰 관련주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원익큐브는 롤러블 폰 관련주죠. 그런데 원익큐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가 급하게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얼마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저점을 경신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이 상승은 1차 상승 파동으로 볼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익큐브를 매매한다면 이번 파동의 고점의 끝자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보여줄 때에 진입해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보링크는 메타버스 관련주이면서 시세를 만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시장이 무너질 때 올라간 종목입니다. 악재란 악재는 모두 다 껴있는 그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 9월, 10월, 11월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올라왔다는 건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선 다보링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장주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지만 시가총액과 현재 주가 위치로 봤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다보링크뿐만이 아니고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주목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포착이 됐을 때 토르 기법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르 기법이 짧은 시간에 나왔다는 건 첫 번째 포착됐을 때에도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두 번째 포착이 됐다는 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33,800원까지 보는 건 욕심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바라보는 건 지금으로부터 15% 정도만 1차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는 분할 매도를 준비할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분할 매도할지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다면 선익 시스템 내일 시초가에도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고 진입한 이후에 얼마나 최대한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지는 저와 함께 하셔야만
만들어내실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선물 같은 토로 종목의 수익률, 툴제는 49%, 칩셋 미디어 56%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OLED 관련주 선익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QR 찍고 8784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장도 7시에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